안녕하세요. 김종도 선생님입니다. 요새 보니까 수리논술 선생님 복습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신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 수학 그런 거하고 복습법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수리논술만의 그 어떤 걸 더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화해서 마스터하는 거 자체를 전체를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복습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강의에서 다룬 주제와 연결은 되지만 강의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다 2개를 써놨어. 보여? 대신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잘됐다. 한번 도전해봐. 왜냐면 이거 증명을 할 정도면 논술의 기본기는 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논술의 기본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좀 실력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몇 개 정도의 문제를 뽑는다면 그 중에 들어가는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멈춰놓고 난 이제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이걸 왜 풀어주냐면, 결과적으로 복습을 뭘 복습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려면 수리논술 공부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나는 그냥 바로 설명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옮겨 적어. 옮겨 적고 멈춰놓고 풀어볼 사람은 풀어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지? 나는 그냥 바로 이어서 풀게. 자, 그러면 일단은 쌤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수리논술에서는요, 이거는 항상 배운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배울 때도 있고 주제에 따라서 안 배울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만의 어떤 이론을 배우기도 해. 물론 이 이론은요, 수리논술만의 이론도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리논술만의 주제라기보다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거기다가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 추가되면서 수리논술 형태가 되는 것도 있어. 뭐 그것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 유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 수리논술에서도. 대신 이제 그런 이제 몇 개는 쌤이 나열을 좀 해주긴 할 거야. 그래서 유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마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 얘들을 접근하거나 문제를 독해하는 법. 그래서 접근법 내지는 법이라고 써줄까? 접근법 내지는요, 독해법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마다 다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주제는 이론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주제는 이론은 없지만 유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주제는 뭐 이론하고 접근법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포함되는 주제들이 있다야. 그래서 쌤은 이제 이걸 넓게 보통 이제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 방법론. 그냥 넓게 얘기한 거야.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수리논술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계산 자체가 애초에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계산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구분 가는 건 아니야. 왜? 이 계산력이 늘기 위해서는 식에 대한 또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분석 능력들 중에는 또 이론이라든지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이런 이론이나 유형화된 것 중에 또 소위 뭐 유명 소재 같은 것도 있다고. 유명 소재, 주제. 그러니까 딱 선을 긋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 간에 어떻든 간에 이게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뭐야? 다 소화하는 거야. 가끔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만 열심히 따라가는 거를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물론 교과과정이나 수능에도 이런 게 있어.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교과과정에서 또는 수능 레벨에서 뭐 이론이나 유형화 접근법들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편법들도 있고 테크닉들도 있어. 왜? 어차피 수능은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가 체화가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론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이제 논술은 뭔가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걸 인지 못하고 자꾸 계산에만 초점 맞추는 친구들도 있다. 근데 그런 것만 복습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소화하는 거가 복습이야. 오케이. 말이 좀 어렵나?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쌤이 이런 것들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내 거가 된다, 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일단 X가 양수일 때 다음이 성립하는 거 보이시는데 1번은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랑 뭔가 좀 다르지. 왜? 뭐가 달라? 여기 플러스 2가 붙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얘네 극한은 2라는 걸 보이는 거야. 선생님 디피니션 아닌가요? 아니야.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유명 소재를 낸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요? 왜냐면 여러분들 논술 레벨에서는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 2가 되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거의 기본 내용에 들어가. 기본에. 뭐 굳이 이것도 이론이라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유명 소재면서 기본에 들어가. 논술 레벨에서는. 기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맨날 봤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다 2번 더 곱한 거지. x 플러스 2로.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물론 했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제 복습을 잘했다면 아 그거 응용한 거구나 하고서 그 복습했던 또는 머릿속에 넣어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끌고 가면 돼. 끌고 가면서 요 x 플러스 2라는 변화만 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는 처음 본다. 그럼 봐봐. 이 흐름을 쫓아가는 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그 흐름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복습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계산력만 믿고 이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접근법이 필요하면 배워야 된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문제를 배울 때 다 접근법, 뭐 독해법 이렇게 다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아. 따로 얘기하진 않아. 근데 쌤이 오늘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울 때도 있고, 이렇게 배울 때도 있고, 이렇게 배울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소화하는 것이 복습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일단 첫째. 이것도 배워야 돼. 자, 봐봐. 밑에도 x의 식이 있고요. 여기 지수에도 x의 식이 있잖아. 이건 이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의 기본 분석법은요. 기본 분석법은 뭐냐면 ln을 씌운다. 야. 이런 건 외워야 돼. 이런 건 외워야 돼. 이게 계산이 아니잖아. 이거 자체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법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ln을 씌우는 것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는 선생님이 일부러 다른 주제도 조금 이렇게 더 확장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ln하고 팩토리아가 결합이라고 했다. 결합되면, 시그마로 바뀌어. 뭔 소리예요? 예를 든다면, ln n팩은 뭐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k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또는 접근법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접근법이나 분석법은요,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이런 접근법이란 분석법도 복습 대상이다. 야. 그냥 애우라고, 이렇게. 애우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 왜 LN을 씌우나요? 자, 봐봐. 우리가 보통,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함수가 있다고 쳐. 이것도 함수니까.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런 함수의 기본적인 분석법은 뭐야? 미분이야. 얘들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법은 미분이야. 이거 미분할 수 있어? 오해는 없도록 하자. 미분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잘못 배워가지고. 있어, 얘들아. 있는데 불편해. 왜 불편해요? 자,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미분하고 싶으면 이 상태로 미분하기 힘들어.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1 플러스 x분의 1에 ln 2를 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x를 쓰라고. 그 다음에 요거랑 바꿔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ln 1 플러스 x분의 1을 그 다음에 전체의 x제곱이 돼. 그러면 얘는요. 2에 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을 이렇게 놓고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이 상태로 미분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미분하는 게 되게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n을 씌워서 미분을 합니다. ln을 씌워서 미분을 한다고. 자, 대신 그러면 ln을 씌워서 한번 미분해볼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 선생님 fx를 1 플러스 x분의 1에 x제곱이라고 놓고 ln fx를 만든다고 쳐봐. 그럼 뭐야? 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봐봐. 요걸 미분하는 게 편하니?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하니? 선생님 잠시만요. 이걸 미분하려면 결국 얘도 미분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미분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네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미분하나 똑같아. 그런데 미분하고 나서의 결과가 얘보다 얘가 더 깔끔하지. 왜요? 얘를 미분한다고 치면 이 상태로 얘를 앞으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얘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걸 또 써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근데요, ln을 붙이면 함수가 변하잖아요. 그치? 변하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하면 fx분의 f'x야. 근데 fx는 양수란 말이야. 양수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양수니까 ln은 어떤 거다? 잘 생각해. 양수니까 ln은 어떤 거야? 그러면 양수가 아니면 이 분석은 못하네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건 기본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f'의 어떤 값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부호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극대나 극소냐. 그렇잖아. 즉 부호에 관심이 있다고.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근데 봐봐. 어차피 ln을 붙여서 미분해도 이쪽이 분모가 양이기 때문에 얘 부호랑 동일하단 말이야. ln을 씌워서 미분한 전체 부호도. 그래서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ln fx는 합성함수잖아요. 맞아. 근데 ln이라는 함수 자체가 증가하니까 안에가 증가하면 ln을 붙인 것도 증가하고요. 맞아. 그렇게 해석해도 돼. 같은 내용이야. 그걸 미분으로 하긴 했느냐, 합성함수의 어떤 성질로 하긴 했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 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쌤이 또 뭘 보여주냐면요. 유명 소재 중에 하나를 또 보여줄 거야. 디테일한 유명 소재 중에 하나. 뭔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 ln을 붙이잖아. ln을 붙이면 이게 나와.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쌤이 이걸 애우라고 그래. 얘는 사항에 따라서 표현이 다양하다. 그래서 내가 이 수식을 다 외우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이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습 대상이 되는 거야. 그냥 이 문제 푸는 데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론을 배운다라는 거는 그냥 디테일한 풀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소재이자 주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얘네들을 확장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걸 너희들이 머릿속에 넣어라. 그럼 그걸 머릿속에 다 통째로 넣으란 얘기야.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복습이야. 저거 답이 복습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표현이 어떻게 다양해지느냐? 봐봐. ln, x분의 x 플러스 1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이거 위아래를 바꾸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분의 x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가끔 요거랑 요거가 있을 때 뭔가 비슷하면서 달려서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x도 안 맞고. 아니야, 얘들아. 봐봐. 같은 거야. 앞에 마이너스만 붙으면. 그러니까 누가 함정을 내고 싶으면 이거 대신 이걸 쓴다고. 근데 그걸 이제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는요, ln x 플러스 1 빼기 ln x야. 자,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잘 쓰여. 왜요? 한번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걸 미분할래? 이걸 미분할래? 수학적으로는 동일해. 근데 수식이라는 건요, 편하게 다루는 사람이 잘 다루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미분하는 게 편한 거지. 이걸 미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그대로 이거 갖다 미분하는 사람은 그치, 식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같은 수식을 놓고도 다루기 편한 걸로 바꾸는 것도 능력이구나 하면서 그것도 복습을 하라고. 선생님, 생각보다 복습거리가 많네요. 그치, 이왕 공부하는 거 하나 가지고 소위 뽕을 뽑을 정도로 복습을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내가 뭐 책장사도 아니고, 자, 책을 왜 얘기하냐면 이 크래프트를 안 보더라고. 크래프트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그림편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퍼플편도 똑같아. 중요 주제는 둘 다 있으니까. 왜 둘 다 있어요? 겹치게. 두 권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림편은 상반기용이고 퍼플편은 중하반기용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래프트 보면 애초에 그냥 있잖아. ln 1 플러스 x분의 1의 다양한 표현 자체가 크래프트의 섹션으로 있다고. 그거 왜 넣어준 거야? 그치, 복습할 때 보라고. 우리가 큰 책은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책에다 넣어준 거 아니야. 보라고. 근데 복습할 때 활용도 안 하면서 복습 어떻게 할까요? 표시해놓고, 왜 수업 시간에 쌤이 이걸 가르쳐줄 땐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들아, 크래프트 섹션에 있다. 섹션 제목은 여기다 그래 적어줄게. 쌤이 이렇게 적어주잖아. 강의 시간에 이렇게 크라고 써있으면 뭐야? 크래프트에 있다고.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ln 1 플러스 x분의 1의 다양한 표현. 쌤이 페이지는 못 외워. 제목만 외우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제목 페이지 찾기 힘들어서 안 본대. 얘들아, 앞에 목차가 있잖아. 목차를 보고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이게 단순히 미분할 때만 편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잘 봐. 얘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인테그랄. 잘 봐. t분의 1 dt인데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아. 잘 봐. 이게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거야. 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t분의 1 그래프가 있어. 얘를 내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을 못할 리가 없잖아. 이거 적분하면 그치, 이거 나와. 근데 필요할 때 내가 이게 이 내용인지 모르면 막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 한번 볼까? 자, 수학은 눈이 좋아야 돼. 쌤이 늘 강조하는 거야. 이거 너무 예쁜데?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플러스 1 빼기 x. 자, 그럼 쌤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애우라고 하면 당연히 복습 대상인 거지. 이런 게 복습 대상이 되는 거야. 애우라고. 눈에 익혀 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들은
이제 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독해법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뭐야 얘들아 이름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자,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순간 변화율을 같이 생각해라. 순간 변화율을 같이 생각해라. 왜요? 왜냐면 수학인데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가 가능하거든? 왔다 갔다가 가능해. 그러면 평균 변화율 할 때 순간 변화율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모든 문제가 이렇게 딱 규격화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규격화된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선생님 이것도 외우라고 그래. 두 가지다. 왜 안 외우고 복습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두 가지라는 걸 외워야지. 어떻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함수의 정의, 하나는 표현값 정리. 두 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고등학교 수학의 두 가지가 아니라 수학 전체에 두 가지밖에 없어. 미분계수의 정의도 있지 않나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도함수의 정의에 들어가는 거야. 둘의 차이는 뭐야? 그렇지. 둘의 차이는 리미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조심해. 이때 리미트도요. 무조건 리미트가 있으면 도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가 있는데 분자 분모가 둘 다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분자 분모가 0으로 갈 수가 없다. 왜요? 분모가 1이야 1. 0으로 갈 수가 없어.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평값 정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즉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를 쓸 정도의 리미트를 써먹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평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C분의 1을 만족하는. 왜 C분의 1이에요? LL을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은 C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얘가 C분의 1을 만족하는 C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이게 평값 정리지. 대신 이제 평값 정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은 선생님이 일부러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있어. 근데 평값 정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캠에서 몇 강이더라? 잠깐만. 1, 3, 4, 5강이다. 5강이다. 5강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럼 평값 정리 5강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유형으로 배워. 기본풀이법, 응용 1, 응용 2, 응용 3 이렇게 배운다고. 그럼 그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지. 복습 안 했으면 안 떠오르겠지. 그럼 그거 가서 복습해야지. 왜? 그거는 유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수능 수학이나 내신 수학에서 만날 정도의 복습. 그거는 당연히 논술에서 똑같이 동일한 거고, 그러면 논술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복습할 거리가 더 있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백지를 꺼내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꾸 애우란 말이야. 애우라고. 선생님 지금 뭐 보고하고 있니? 선생님이잖아.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애우라고. 그래서 선생님 모든 걸 다 흡수하라고. 그게 복습이야.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다?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C잖아. 근데 여기 C분의 1이잖아. 그럼 나 이거 뒤집을래.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이 돼. 어떻게 돼? X분의 1이 돼. 그런데 이 C분의 1이 바로 뭐냐면 C분의 1이 얘잖아.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X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뭔데? 뭐야? 얘지.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봐봐.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않지만 논술에서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않지만 수능 레벨에서 이런 걸 배울 리가 거의 없어. 자, 봐봐. 감소함수지. t분의 1은 네. 네라고 답변해야지. 네. 그러면 왼쪽이 제일 높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얘 넓이가요. x분의 1. 높이가 밑변은 1 해서 요게 x분의 1이 돼. 그래서 얘 넓이가요. x분의 1보다 작다. 함수의 넓이가. 왜요? 눈으로 봐. 가장 높은 함수값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보면 함수니까 오른쪽일 때가 제일 낮아. 그럼 걔를 내가 높이로 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까? 높이는 x 플러스 1분의 1. 밑변은 1.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크게 된다고.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얘야. 선생님 잠시만요. 같은 부등식이 아닌가요? 같은 부등식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그럴까봐 예전에 예를 들어서야 이화여대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아주대는 평값 정리를 이용하여 라는 말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그럼 애초에 그 두 학교는 뭐야? 너네 둘 다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나는 이걸 원해. 이화여대, 아주대, 나는 이걸 원해. 물론 이화여대는 맨날 이것만 나오고 아주대는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기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긴. 봐봐. 이제 나는 뭘 발견한 거냐면 공간이 없네 별로. 자 봐봐. 나는 ln 1 플러스 x분의 1이 x 플러스 1분의 1과 x분의 1 사이인 걸 발견한 거잖아. 그치? 이해 갔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건 뭐야? 원했던 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x일 거고 여기다 x를 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log을 쓰면 어떻게 돼? 여기 앞에 x가 되겠지. 근데 주어진 문제는 그치? 주어진 문제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왜? x 플러스 2였으니까 이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것 뿐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에 x 플러스 2가 곱해진 걸 원하는 거잖아. x 플러스 2가 곱해진 걸 원하는 거잖아. x 플러스 2가 그러니까 그나마 응용을 낸 거야. x를 곱하는 거는 기본이었고 그래 기본 정도로 너 공부했으면 x 플러스 2로 바뀌는 건 이제 1도 아닐 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을 그대로는 안 내겠어. 이렇게 낼 테니까 풀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극한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기도 해. 리미트 문제인데 극한 문제인데 중간에 부등식이 나오잖아. 100% 샌드위치 정리야. 왜요? 왜냐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형화되어 있는 거야.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쪽에 극한치하면 뭐니? 1이요. 여기다 극한치하면 뭐니? 1이요. 그럼 여기다 극한치하면 뭐겠어? 1이야. 그러면 LN을 씌운 거에 극한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진수 부분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되긴? 그치? 2가 된다는 얘기지. 증명한 거야 지금 선생님 1번. 1번 증명한 겁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요? 2번은 부등식 증명이야. 부등식 증명이니까 사실은 미분 같은 게 필요한 거라고. 미분 같은 게. 그래서 쌤이 미분하는 방법도 미리 알려준 거라고. 대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저 2번까지도 한번 정리를 하긴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해서 다 소화하라고. 그러면 쌤이 여기서 쓰이진 않았지만 확장해서 가르쳐준 게 있잖아. ln을 씌울 때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x의 식, 밑에도 x의 식이고 지수도 x의 식일 때. 됐지? 두 번째. 팩토리아가 나올 때 ln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면 시그마로 바뀐다. 물론 이건 이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아. 근데 나온 김에 정리해두면 좋지.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말로 했잖아. 얘는 그냥 단순하게 씌우고 한번 구경하고 끝내지 마라.
크래프트에 정리해놨다. 크래프트에 정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래프트에 정리했을 정도면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맞는 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크래프트 보면서 자꾸 눈에 익혀놓으라고. 왜? 한 번에 안 외워지지. 안 외워지니까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왜냐면 크래프트가 왜 중요하냐면 왜 하려고는 안 해. 이거 봐야 돼, 얘들아. 나중에 몰아서 못 봐.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림 편이 300페이지고 퍼플 편이 400페이지인데 물론 두 개 한 200페이지가 겹치긴 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두 권 가지고 다니면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내용의 절반은 너희들의 약점을 내가 강의처럼 설명해 놓겠다야. 근데 남은 절반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우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를 강의하고 똑같이 정리해 줄 테니까 자꾸 보면서 눈에 익혀놔라. 선하게 눈에. 그 두 가지 용도라고. 근데 왜 안 봐? 왜 복수법을 왜 자꾸 멀리서 찾냐고. 복수법의 절반은 크래프트에 있는데. 자꾸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물론 이건 하나하나 외우는 건 좀 애매하지, 이거는. 근데 적어도 이 흐름과 이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건 유명 소재에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방법론에 들어간다고. 이 방법론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접근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맞아. LNS에서 뭔가 분석하길 바라고 낸 문제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독해도 가능한 거라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나온 김에 2번도 풀긴 할 거야. 대신 이제 선생님이 힌트 줬으니까 미분하고 관련돼. 맞아. 미분하고 관련돼.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사람 도전해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선생님이 2번도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2번을 보일 텐데 2번은 이렇게 봐도 돼. 보통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풀어도 뭐 가능은 하긴 한데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얘네 fx를 이렇게 놓는 거지. 1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2 빼기 2 이렇게 놓고 풀기도 하고 애니면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ln 쓸 때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 왜냐면 이게 ln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아예 애초에 ln을 붙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어. ln을 붙인 다음에. 그게 더 편하겠다. 왜요? 왜냐면 나중에 식 전체에 ln을 붙이면 ln 안에 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조금 불편해. 그러면 우리 보자. 자, 이게 성립한다고 전제한다고 하면은 결국 얘를 보이는 거는 x 플러스 2 ln 1 플러스 x분의 1 요거랑 여기도 ln을 붙여. 그럼 ln 2가 되겠지? 이거 보이는 거랑 똑같지. 물론 이렇게 쓰면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fx를 이렇게 잡아보자. fx를 x 플러스 2 ln 1 플러스 x분의 1에 여기 놓고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자고.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식의 변형은 좀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는 경험이야. 어떤 경험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ln을 붙여주는 경험 자체야.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거는 교재가 없이도 여러분들 이건 설명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은 나는 팁 주고 있는 거다. 똘똘한 친구들은 실전 길라잡이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필요할 때 수학캠의 이론 부분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 교재 없이. 그것도 요령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캠의 10강을 보면 이 10강 제목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부등식의 증명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3 플러스 6 체계로 배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3은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방법이라서 여기서는 특별히 자세히 하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6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야. 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고. 근데 이게 수학캠 10강이면 마지막 챕터거든. 이유가 있어. 이 내용 중에 이게 6가지를 쌤이 지금 언급을 할 건데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앞부분에서 챕터로 배워. 그럼 이제 쌤이 이걸 애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애워야 돼. 애워야 돼. 이건 유형화된 거야. 애워야 돼. 그래서 1. 대소 판단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2. 수학적 기납법. 자, 대신 이게 사실 쌤은 애울 때 이렇게 애우라고 그래. 물론 애울 때도 크래프트 이용해도 돼. 왜? 크래프트가 그림편이든 퍼플편이든 둘 다 있어. 뭐가요?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챕터 자체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 챕터 안에 얘네들이 다 섹션으로 들어있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애우라고. 쌤이 그냥 무대표로 애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애울 수 있는 그 정리된 폼을 제공하면서 애우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안 보니까 안 애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요. 그래서 나중에 대소 판단하면 이제 내용이 있어. 대소 판단을 어떻게 한다. 뭐 짧게 얘기하면 여기선 그냥 들어봐. 들어볼 사람은 이거 이런 부분 들어보라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패스인 사람은 그냥 들으면 되잖아. 교재 없이도 들을 수 있다니까. 교재 없이도 듣는데 지장이 없어. 들어봐.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샘플 문제가 있다고. 샘플 문제까지 외우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3이 뭐냐면 적분 비교야. 자, 그 다음에 4가 뭐냐면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라고. 그 다음에 5가 뭐냐면 평값 정리야. 그 다음에 6이 뭐냐면 미적분 활용이야. 그냥 대충 쓸게. 6이 미적분 활용이야.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요. 챕터 수학캠 챕터 4에서 배워. 4에서 배우고요. 평값 정리는 챕터 6에서 배워. 5에서 배우나 보다. 5. 미안. 챕터 5에서 배워. 그 다음에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는 여기서 디테일하게 배우긴 하지만 2강에서 가볍게 맛은 봐. 2강에서 가볍게 맛은 본다고. 대신 여기서는 10강에서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를 이용해서 얘를 풀 거야.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를 이용해서. 자, 선생님 근데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 사이에서 HX가 0 이상인 걸 증명하고 싶어. 만약에.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면 이런 거 증명하면 돼. 첫째. HA가 0인 거를 보여.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H'X가 이 범위에서 증가함수인 걸 보여. 그러면은 본인이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거 증명한 거야. 그냥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 이제 이 범위에서 HX는 0 이상이 하고 말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맞아요? 왜 맞냐면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아니 A와 B 사이에서 함수 HA가 0이고 얘가 증가함수야. 그럼 눈으로 봐 얘들아. 눈으로 보면 닫힌 구간에서 0 이상 맞잖아. 증명 끝. 이런 게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쌤이 요 fx 가지고 한번 미분을 해볼게. 왜? 증감부터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알려줄게. 재밌는 것도. 왜냐면 이게 실제로 더 기본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x제곱이잖아. x제곱 여기가. 그래서 쌤이 gx는 x제곱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하는 거야. 빼기 1. 근데 우리 주인공은 fx다.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그냥 같이 해주는 거야. x 플러스 2 ln 1 플러스 x분의 1 빼기 1 이걸 할 거라고. 됐지? 자, 근데 쌤이 일부러 g'을 먼저 한번 해볼게. g'x.
자,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 미분하면 안 돼. x,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이렇게 바꿔서 미분하는 사람이 똘똘한 거야. 왜? 이 미분이 더 효율적이야. 자, 그럼 이제 보자. 얘는요, x 미분하면 이렇게 돼. 미분하면 곱함수의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건 0이고요.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이제 얘는 그대로 쓰고 얘를 미분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얘 통분하면 이렇게 돼. x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근데 잘 봐봐. 이게 약분이 돼. 그래서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0보다 크다. 왜일까? 왜일까? 왜긴 아까 한 거잖아. 아까 한 거잖아. t분의 1 x 플러스 1 이 넓이가 뭐야? ln x 플러스 1 빼기 ln x라니까. 이게 이 넓이야. 그럼 이건 뭔데? 이거 직사각형 넓이. 즉 gx는 증가함수야.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빨리 끝나. 기본은 빨리 끝나. 자, 그런데 F는 좀 달라. F가 좀 더 어려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F'X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거를 이 상태로 미분하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잠깐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미안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쌤이 써놨네. 욕했겠네, 속으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됐지? 그럼 맞지? 미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놨네. 미안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식을 미리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얘를 미분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요.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더하기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래서 어때? 얘는 아까 얘처럼 쉽게 그렇게 정리를 못해. 이해 갔어? 그래서 요새는 학교가 이렇게 너무 기본형으로 잘 안 내. 왜? 기본형으로 내면 되게 쉽게 풀리거든. 하지만 이건 기본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심화까지 간 사람은 이렇게 여기가 식이 좀 달라지면서 응용까지 풀 수 있느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요,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 왜요? 그래서 나름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모르고 푼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거라서 조금 이제 경험을 좀 하고 선생님한테 다양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알긴 알아. 이건 감소함수이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이 상태로 얘가 다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시 보여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이제 분석한다. 봐봐. 대신 여기서부터는 이 풀이를 애우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이건 계산력이야. 얘들아, 계산력은 그 풀이를 전체를 애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너끈하게 하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가끔 이제 쓸데없이 그 계산 전체를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야. 그럼 구분하자고. 계산력은 내가 필요한 계산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계산의 인내력이라든지 계산의 복잡도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걸 전체를 외우는 걸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건 구분하자. 여기서는 이제 계산력이긴 한데 내가 얘를 잠시 gx라고 놓고 이 gx의 부호를 다시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얘도 경계값 플러스 증감 조사를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런데 일단 요거 한번 보자. 잘 봐봐. 이 gx는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다시 쓰면 이거다. ln 1 플러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야. 이렇게 돼. 잘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0이다. 느낌 와? 왜 0이에요? 0 빼기 0이라서 0이 나와. 즉 얘는 무한대라는 경계값이 0이야. 근데 미리 결론만 얘기해 줄게. 얘는 감소해야 되거든?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야지 얘가 gx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올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것도 경계값 플러스 증감조사에 들어가. 즉 우리는 뭘 원하는 거냐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 0으로 가는데 우리는 얘가 음수이길 바래. 음수이길 바래. 누가? gx가. 그럼 gx가 음수가 되려면 얘는 증가해야 돼. 잘 생각해봐. g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향해서 가. 이거 x축이야. 그런데 증가를 해야 돼. 눈으로 확인해봐. 증가하는데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 그러면 눈으로 확인해봐. gx는 어때? 눈으로 봐.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래서 g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gx가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해야 돼. gx가 증가라는 거 확인해야 돼. 어렵지?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일부러 이 주제를 왜 선택했냐면 이거는 기본 이제 논술에서 뭔가 배운다라는 게 지금 잘 봐봐. 선생님이 교과 과정을 넘어가서 설명한 게 없어. 대신 수능에서 일부러 수능 레벨에서는 안 배우는 걸 일부러 선택한 거야. 이왕 듣는 거 그냥 논술 공부 좀이라도 더 하라고. 되게 유명한 주제 선택한 거야. 논술에서 잘 나오는. 자, 그러면 쌤이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요? 얘를. 물론 미분할 때는 이 모양보다 이 모양이 좋아. 자, 그럼 미분한다. 자, 이제 갑니다. g'x는요. 공간이 좀 모자라도 그냥 넘어갈게. g'x는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해야 돼. 그럼 뭐야?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돼. 됐지? 빼기 이제 밑에 거 미분해야 돼. 밑에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통분을 할 거야. 전체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여긴 뭐가 필요할까? 여기는 x의 제곱,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해. 여기는 그냥 정리하면 돼. 그래서 빼기니까 x 제곱 빼기 x 더하기니까 그냥 더하기로 다 풀게. 빼기에 빼기는 더하기잖아.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됐지? 아니 암산한 거야. 자,
그러면 밑에는 안 쓸게. 왜요? 어차피 양이잖아, 밑에는. 자, 그럼 얘는요,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얘는 풀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x의 3제곱 지워지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2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2x의 제곱 됐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3x 플러스 2야. 0보다 큽니다. 왜요? x는 양수잖아. 친구가 보였잖아. 그래서 gx는 0보다 작아. 선생님, 근데 gx가 0보다 작다는 거 왜 하는 거예요? f'x가 0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때 쌤이 일부러 gx 도입한 이유가 있다? 잘 생각해봐. 이거 gx가 사실은 f'x지. 근데 여러분들이 gx를 도입 안 하면 이 g'x를 뭐라고 쓸까? f'x라고 써. 내용상 맞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f'을 보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f'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내가 지금 볼록스군 따지니?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일부러 f'이라고 표현하는 거 피하려고 gx를 도입한 거야.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우리는 f'x가 0보다 작다는 거 증명했어.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근데 감소함수인데 뭐 어쩌라고요? 자, 이제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돼? 잘 생각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돼? 0이 돼. 왜요? 그걸 위에서 증명했잖아. 얘들아, 위에서 그걸 증명한 거야. 왜? 자, 무한대로 가면 얘 아까 뭐 되는지 확인했잖아. 그치? 뭐 되는지 확인했잖아. 뭐가 돼? 1. LL을 붙였으니까 1이 된다고. 그렇잖아. 거기서 1을 뺐으니까 0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fx는 내가 이렇게 잡았던 f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을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 그런데 fx는 어디 갔어? f'x가 0보다 작으니까 fx는 감소함수야. 오케이?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돼?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fx가. 감소함수인데 0을 향해서 수렴해 간다고. 그러면 최종 결과는 뭐야? 그래서 fx는 0보다 크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0보다 커.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크다는 얘기야. 앞에 게. 앞에 게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부등식이 맞다는 얘기야.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복습할 거리를 구분을 하자. 자,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력도 약간은 배워가야 되는 게 있긴 해. 뭐냐면 원래 우리의 목적은요. f'의 부호를 조사하고 끝내는 거였어. 근데 f'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 부호, 양수냐 음수냐 결과를 알면 더 좋고 결과를 모를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결과를 모를 경우에는 양수나 음수 부호를 조사하는 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명확하게 있으면 돼. 근데 이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야? 한 큐에 안 돼. 한 번에 안 풀려. 그러니까 얘를 다시 분석해야 돼. 이렇게 문제 안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이중적인 구조는요. 논술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거 한 번에 부호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논술 레벨에서는 이거를 또 다시 부호를 조사하게 해서 또 한 번에 분석이 들어가는 거 정도는 논술에서는 높은 대학에서는 잘 나오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방법론으로 가져가야 돼. 그런데 이 계산 자체를 막 애우거나 그거는 복습이 아니야. 그걸 왜 애우니?
계산이 내가 이걸 필요할 때 이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정도만 정리해놔야지. 나 이 정도 계산 나 할 수 있네?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거는, 그치. 그 계산력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금방 쌤한테 배웠던 이거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이거는 방법론이야. 유형화된 방법론이라고. 오케이. 경계값 플러스, 즉, 경계값이란 얘기는 범위의 경계에서 함수가 보통 0이 되고 증가나 감소 가지고 부등식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경계가 무한대도 된다고. 무한대도 일종의 경계값으로 된다고. 그래서 경계가 어떤 특정 값에서 FA가 0이라든지 FB가 0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F 무한대. 물론 우리는 그냥 필기용으로 무한대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극한을 써야 돼. F 무한대가 0이어도 돼. 그리고 증감이 섞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식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유형화된 거잖아. 근데 그거는 방법론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애워야 되는 거고.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이런 것들 이렇게 애우고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왜 수능도 뭐 애우면 애운 것만 나오니? 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방법론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기본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이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와 문제 사항에 따라서 약간 더 추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결합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논술은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내용들을 메인 커리에서 많이 배워. 메인 커리에서. 왜? 그냥 주어진 사항만 잘 해석해서 푸는 문제를 우리가 메인 커리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거는 기출 분석하면서 충분히 할 테니까. 이해 가지? 그리고 선생님 수능 스타일의 논술 문제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있어. 있는데 그거는 메인 커리에서는 잘 안 다루지. 왜? 수능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메인 커리에서 왜 또 연습을 해? 메인 커리에서 이렇게 유명한 것들, 중요한 것들, 빈출 주제를 다루기도 바쁜데. 물론 여기서 빈출 주제는 수능 논술 공통 빈출 주제도 있지만요. 논술만의 주제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애우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고. 그치?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복습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자기 걸로 만들라는 얘기야. 이해 갔니?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봐봐. 뭘 복습해야 되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계산 가정 자체를 애우는 거는 오버야. 그건 오버지. 그치? 저 계산은 선생님도 봤잖아. 선생님도 직접 하는 거 봤잖아. 이거는 이런 걸 애우는 건 바보지. 그런 걸 복습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대신 체크 정도만 하는 거야. 계산력.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 계산을 내가 너끈하게 하고 있는지. 그치? 그 정도의 체크만 하고 실수 없이 하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쌤이 일부러 방법론이 많은 거, 접근법 또는 뭐 유형화되어 있는 거, 이 주제를 한 건 맞아.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유형화되고, 접근법이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이런 기본들과 사항에 맞는, 문제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사항에 맞게 이 결합된 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라고. 그럼 이제 뭘 복습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물론 이제 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모든 복습법을 다 얘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요소별로 다 뽑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습법이라는 게 뭔가 치사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거 같은 거를 잘 정리해서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지. 그치?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LN을 붙여서 분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몇 개의 샘플 보여줬잖아. 일부러 가서 들어보라고. 부등식 증명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렇게 3+6이면 부등식 증명의 몇 프로를 커버합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해봤겠니? 근데 이제 쌤 느낌상으로는 한 95% 정도 커버하더라. 그럼 95% 커버하는 정도면 애우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일부러 쌤이 목차를 애우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방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5%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 방법들 중에서 찾는 게 먼저란 뜻이지. 그러면 이제 또 각각의 또 정리는 또 별도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복습하고 내 거를 만들면서 자꾸 익숙해지게 크래프트 같은 걸로 보면서 눈에 익혀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 이론서 없나요? 이론서가 여기 있는데 왜 딴 데서 찾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복습할 때 메인 커리에서 있는 부교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서 선생님이 기왕 하는 거, 논술 레벨에서 되게 중요하고 일부러 빈출 주제. 물론, 워낙 여기서 길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러프하게 설명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것도 선생님이 일부러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뭐라? 자기 걸로 다 만들라고. 그게 복습이야. 완전히 흡수하라고.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복습법만 얘기하려고 쌤이 꺼낸 문제들은 아니야. 이왕 한 거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 내 걸로 만들어. 그게 복습이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